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, 저한테. 요양원은 보내지 말아다오 그랬어요. 자기가 넉다운 되면. 네. 근데 왜 그랬어요? 왜 실감이 안 났으니까 그때. 요양원을 안 보내드린 게 약속을 지켰고 내가 넉다운 되기 전까지 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. 그건 못 지켰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그래서 얼마나 결혼을 장가를 보내고 싶었으면 간호사 분이 들어오잖아요. 몇 살이에요? 물어봐. 나한테 왜 이게 맺어주려고. 그러면 간호사가 손을 내 나이를 아니까 아유 좋은 여자분 만나실 거예요.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제일 듣기가 좀 저기 했던 소리가 나 때문에 장가 못 가고 있냐 그랬었어요. 계속. 네. 20대 초반까지. 예. 네, 네. 뭐 이런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자식된 도리 심연섭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. 아유. 어머니께. 네. 그 입관식 할 때 입관식이라는 건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귀 막고 이제 화장해드리거나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. 하나도 안 났어요 눈물이.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세요? 지금 생각해 보시면. 쌓여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. 그 지난 세월을 보면 뭐 진짜 예전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 생각해 보면 네. 물론 그럴 때 그걸 쓸 시간도 없었고 빚 갚기에 이제 어머니 빚 부군이 일찍 갔기 때문에 45에 갔고 그때 어머니도 45, 83년이었기 때문에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스포츠 센터 이렇게 아 그럼 그렇게 많이 버셔서 다 어머니 빚을 갚으신 거예요? 지출이라고 생각 안 했죠. 네. 그게 이제 그때가 10억이 넘었으니까 90년 그 당시에요. 90년도 10억 8천 정도 됐으니까. 지금 거의 한 150에서 200억 정도의 돈이라는 예, 얘기예요. 그 정도 된다고 네. 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25세, 6세 이제 개그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. 그래서 이제 별 군데 다 다녔죠. 심지어 소속사에서 그만 좀 어딜 또 간다고 그래도 막 거꾸로 된 거죠. 30대 후반 정도에 나갔고.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또 간병시장.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님은 현섭 씨를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장 믿는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정말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하는 거를 유일하게 이 현섭이라는 아들한테 맡기셨던 것 같아요. 본인의 몸을 의탁을 하신 거죠. 그런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.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. 아들로서 최선은 다했지만 부모가 주는 사랑을 편안하게 충분히 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.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이후에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나서 그 슬픔에 그냥 거기에 묻혀 계셨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술을 먹고 들어가면 그 얘기를 했어요. 용기가 저기 맨정신에 안 나가지고. 네네. 좀 밝게 삽시다. 옛날에 많이 웃었잖아요. 좀 잊어. 무슨 그리고 제사를 4번을 지냈어요. 1년에. 아버지 생신까지 제사 지내기는 쉽지 않거든, 솔직히. 네네. 5월 7일 아버지 생신. 네. 그 전 설. 10월 9일 제사. 돌아가신 날. 추석. 추석. 설득 해가지고 제사만 지냅시다.
추석은 온 국민이 다 지내니까 우리 집은 제사만 지냅시다. 3번으로 줄었죠.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니까 생일하고 1년에 딱 2번. 어렸을 때 되게 없이 사시다가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이 되고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서 잠시 행복했었고 네. 네.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네.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. 네. 네.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, 네, 네. 한 여자 일생으로 봤을 네, 때. 네. 네. 그래서 아, 이 엄마가 아니고 이 여자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년을 버틴 것 같았어요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네.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가 현섭 씨 몇 살? 중1이었습니다. 중1. 네네, 중1. 네. 네. 갓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네, 네. 1학년 되게 어렸었군요. 저희가 유자녀가 좀 어린 편이었어요. 네. 아버지가 45세고 다른 돌아가신 분들이 50대 막 중반 후반 이러셨거든요. 어린 편이었어요. 모든 국민이 너무 놀랬죠. 정말 생생할 것 전혀 준비도 없이. 그것도 뭐 상상을 해보세요.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. 이건 뭐 온 국민의 비극이고 참사지만 그 가족은 뭐 오죽하겠습니까. 근데 현섭 씨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낙관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인생의 힘든 무게를 언제나 어깨에 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겪은 가족들의 슬픔, 그리고 어머님의 그 우울감과 슬픔, 이게 이 내면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우울이 건드려지면 어떨 때는 반동으로 우울한데 막 확 이렇게 확 뜨는 거죠. 웃기고 막 오버하고 막 이러는 걸로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네. 물론 이제 아픈 어머니는 그래도 누워 계시는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웃겨드려야지 그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뭐 병원에 청소 아주머니 택시를 타면 기사 그렇게 사람들이 웃는 거 즐거워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그런 게 막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우울함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그걸 표현해야지. 뭐 그걸 우울한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. 그거에 그 약간 DNA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좀 아버지가 되게 재밌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술을 취하고 들어오시면은 LP판 틀어놓고 우리 자네들 다 깨워놓고 참새 5마리처럼 딱 앉혀놓고 너희 봐라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갖고 이제 클리프 리차드 노래 중에 또 영원 스타리라를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브루스를 치고 보여줬어요 우리한테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중학교 1학년 그 사고 이전에 부모님과 같이 지냈던 그 생활. 네. 그게 굉장히 현섭 씨한테 중요한 거예요. 맞습니다. 가장 인생에 네. 행복했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. 그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으세요? 아주 행복했던 순간들. 아시겠지만 그저께 먹었던 점심 기억 안 나고요. 네.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때 뭐하고 되는지는 매일 기억납니다. 가장 행복했던 잔 있죠, 잔. 네네. 먹는 잣을 눈물샘이 이렇게 두 개를 꽂아. 그래요? 네, 꽂아. 그리고
누가 깨워요. 또 다야 또. 딱 쳐다보면 후레쉬를 딱 비치잖아요 아버지가. 이러고 있을 때 후레쉬를 비치면 각막이 두 개가 있는데 눈이 옆에 또 네 개가 하나 더 있어 두 개가. 그러니까 순간 보면서 죽은 척이 아니라 아 이건 외계인이다. 여동생은 기절했잖아요 옆으로. 어머. 엄마가 더 얄미워. 딱 봤더니 어머니는 재밌다고 놀고 계시고 찰리 채플린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미디라고 하죠. 그 안에는 슬픔도 들어있거든요. 인간의 애환도 들어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웃고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인간의 인생에서 웃는 게 정말 웃는 건지 또 웃음 뒤에 있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삶의 애환도 있는 거니까 나를 좀 더 잘 알아차려보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. 그러니까 심현섭이란 사람은 세상의 삶에 지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버겁고 약자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어야만 본인이 자신의 존재와 중요도를 느끼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. 약간 좀 그러면서 만족하고 뭐 그런 심리인 건가요? 그렇죠. 네. 사실 그거밖에 잘할 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네.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호성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. 첫 번째, 신뢰. 신뢰. 네. 그리고 솔직함. 네. 그다음에 이타성, 협조성. 네. 그다음에 겸손. 온유함. 공감력.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오늘 현섭 씨를 제가 몇 시간 쭉 만나보면서요.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. 일단 첫 번째 말한 신뢰. 신뢰로운 분이세요. 제가 볼 때 현섭 씨는. 왜냐하면 어머니의 빚을 자녀로서 다 갚아드렸고요. 12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물론 어머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의 그 말씀 나를 요양원 보내지 말고 네가 나를 돌봐다오. 사실 그거잖아요. 그다음에 솔직하세요. 네, 이렇게 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시기 되게 솔직함이거든요. 그리고 아까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좀 미안하지 않냐.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분한테 좀 미안하다.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입장을 좀 먼저 생각해보는 이타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으시는 겸손도 있으세요. 또 온유함도 있으시고요. 아유.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도 있으세요. 네, 이 하위 개념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. 이걸 사용을 잘 못하고 현섭 씨는 그저 타인을 재밌게 하고 웃기는 거 하나로만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가지고 계시면 활용을 그렇네.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왜냐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. 7, 8개 뭐 이 정도의 매력인데 지금 아까 그 소개팅에서 진짜 하나도 못 봤어. 이거 말고는. 그러게요. 그렇네. 이걸 좀 확장해서 더 확실하게 느끼시면서 삶에서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, 야 그런 게 있었네. 60 네. 되기 전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